자, 인수분해 단원이고요. 인수분해 뜻과 공식. 인수분해란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다항식이 이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다항식을 또 다른 다항식과 또 다른 다항식의 곱셈의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다항식들을 인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다항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숫자, 개수를 말하죠. 수는 인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데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식이죠. 그런데 이때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주게 되면 곱하기 3분의 1에 3 곱하기 4분의 1에 4 이런 식으로 이제 끝없이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개수의 변형은 인수분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제 곱셈 공식을 배웠는데요. 이제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은 사실 서로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묶어져 있는 것을 전개하면 그게 이제 곱셈 공식이었던 거고 반대로 이렇게 풀어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식을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이제 반대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다 공식을 이제 암기해서 이제 접근해야 하는 것들이죠. 공식 외우는 거는 이제 곱셈 공식 단원에서 이제 먼저 선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2차식 인수분해하고 3차식 인수분해, 4차식 인수분해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인데요. 2차식 인수분해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공식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공식은 여기 옆에다가 잠깐 써놓을게요. 어떤 두 수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기본 모델이 되는 공식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제곱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8x 이렇게 가로로 처리해서 그 다음 여기도 이거 오타입니다. 이거 y예요. 그래서 3y의 제곱 이렇게 보면 한 번은 8x와 3y를 빼주고 한 번은 8x와 3y를 이렇게 더해주는 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문자가 뭐 이런 식으로 A와 B가 이렇게 있는데 항이 4개나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공통으로 먼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만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2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제곱, 그 다음에 누군가의 제곱의 뺄셈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역시 이제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2a 플러스 1과 b를 한번 빼주고 2a 플러스 1과 b를 더해줘서 인수분해를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보통
A, B 문자를 먼저 써주고요. 항의 순서를 조금 바꿔줍니다. 알파벳은 빠른 순서대로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숫자보다 앞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항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답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는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개수끼리 이제 보았을 때 4, 1, 그 다음에 3, 1 해서 플러스 이렇게 크로스 곱이 13이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x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인수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인수 하나. 중학교 3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긴 합니다. 따라서 그냥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데 4번을 보게 되면 이제 항이 이제 3개가 있고요. 여기도 기본이 되는 공식을 알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이 되는 공식은 XYZ로 표현을 해보면은 가로를 풀어서 써볼게요. 자, 이게 기본 공식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한번 해보죠. 여기하고 여기는 그냥 A, B에 제곱이 와 있는데 여기는 4C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분을 A제곱, B제곱, 2C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이해하고요. 자, 그런데 뒷부분을 보게 되면 부호가 살짝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항에서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항에 포함된 문자를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이 두 항에 공통으로 포함된 문자는 B죠, 지금. 따라서 여기 있는 B를 B로 보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2C였죠? 2C의 제곱.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나머지도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쓰면은 지금 현재 이 항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마이너스 B와 2C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좁으니까 살짝 옆으로 2 곱하기 2C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항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 항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부호까지 신경을 써준다면 세 개의 항이 각각의 이러한 모양인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은 위에 써 있는 공식에 의해서 A 플러스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C에 대한 전체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소가로를 풀어서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3차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 단원에서 공부했던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곱셈 공식 먼저 써보고 시작을 하면 자, 이러한 곱셈 공식이 하나가 있었죠. 자, 이때 이제 여기 8에 한번 주목을 해봅시다. 8 같은 경우가 2의 세제곱이죠. 따라서 지금 쟤를 x 플러스 x 세제곱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2 그 다음에 3 곱하기 x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각각의 항들이 여기가 6x 제곱
여기가 12x,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요.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2의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도 기본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기본 공식이 이제 다음과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그냥 x-1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고,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기본 공식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같은 경우에 여기 가운데 반대부호가 왔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27에 주목해 보면은 27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3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의 제곱인 9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인데 이 네 번째 문제의 이제 근간이 되는 기본 공식을 또 한번 보고 가게 되면 세제곱, 그 다음에 b세제곱, c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c가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공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세제곱인지를 항들을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2x의 전체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y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3으로 묶어서 2x 마이너스 3y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런 관점으로 이제 위에 있는 식을 이해한다면 확인해 볼까요? 지금 얘 같은 경우 8x 세제곱 맞고요. 맞죠? 마이너스 27y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게 되면은 3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부호도 마이너스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어진 수들을 이 공식에 맞는 자리에 대입을 해서 답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x 제곱하면 4x 제곱 9y 제곱 플러스 4,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 두 수에 이렇게 곱 들어오는데 이제 그거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플러스 6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6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 4x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 예제 6-1번 풀어볼 거고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 항의 순서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2ab인데 플러스 b제곱을 먼저 써주고 뒤쪽에 마이너스 16을 이렇게 써줘요.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16 같은 경우도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면 자, 이것은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합차 공식으로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2번 문제는 일단 전체적으로 2차식의 구조로 보이죠. 이제 2차항, 1차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자, 이러면은 이제 크로스곱 서로 교차하는 곱의 값을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개수의 인수들 둘로 위아래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BA 이런 식으로 써준다면, 자, 이렇게 A제곱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B제곱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두 수의 합이 가운데 1차 항의 개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써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해 주면 되겠죠. ax-b와 bx 플러스 a, 이렇게 2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두 개의 항에서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수가 있다면은 먼저 묶어내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xy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xy를 묶어내 놓고 보니까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이런 꼴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2x의 세제곱이고 여기는 3y의 세제곱이고, 따라서 이제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a 세제곱 b 세제곱이 a 플러스 b,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떠오르기 때문에 2x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6xy에 플러스 9y제곱. 자, 이렇게 가서 이제 3번의 인수분해 답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4번은 6제곱인데 6제곱 같은 경우에는 공식은 없지만 합차 공식을 이제 응용을 해서 얘가 이런 꼴로 보게 되면 자, 이런 꼴로 이제 이해했을 때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각각에 대한 인수들이 또 한 번 공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인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뒤쪽에 있는 이 인수 역시 이제 공식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의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단어는 기본 공식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인수분해 두 번째 단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공통 부분이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공통 부분을 어떤 한 문자로 치환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문자 a로 이제 이렇게 치환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주어진 식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그래서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됐는데 이제 치환을 되돌려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와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이용한 그런 인수분해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번엔 이 식을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공통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 이제 1차식 4개의 곱으로 이루어진 어떤 4차식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4개의 인수들의 상수항을 볼 거고요. 그때 그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 묶을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상수항들이 보이죠? 상수항들이 보이는데 이 상수항들끼리의 합이 지금 이렇게 1과 4를 더하게 되면 5가 되고요. 2하고 3을 더하게 돼도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는 조합으로 가운데 거 둘이 묶을 거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둘이 전개할 거예요. 그래서 전개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먼저 가운데 거 두 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고 끝에 있는 두 식은 자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바로 보이죠. 공통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전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가 한 번 있고 플러스 5x에 6이 한 번 있는데 뒤에서 48을 한 번 빼주고 있어요. 공통 부분이 등장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대문자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식은 a 플러스 4 플러스 6에 마이너스 48이 되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10a에 플러스 24에 마이너스 48이니까 a제곱 플러스 10a에 마이너스 24가 되게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12와 a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때 우리는 대문자 a를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을 다시 풀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5x의 12와 플러스 5x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나온 이 2차식이 추가로 더 인수분해가 된다면 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한 식은 뭐 더 이상 어떤 정수계수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유형 중에 이렇게 짝수 차수 항만 있는 다항식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4차 항과 2차 항이 보이죠. 4차 항과 2차 항만 보이고 3차 항, 1차 항 이런 지수가 홀수인의 항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x제곱을 치환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간단한 어떤 2차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치환했던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인데 이번에는 2차항을 치환한다고 해도 얘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치환을 해서 써본다고 한들 x제곱을 a라고 한다고 한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1 여기엔 공식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데 자 여기에 이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합차 공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이런 꼴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있는 항들을 그대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를 이쪽으로 잠깐 치워 놓은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 어떤 항이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포커스는 이제 상수항이죠. 상수항이 1이라면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x제곱이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3x 마이너스 3x제곱이라고 하는 항에서 가지고 옵니다. 마이너스 2x제곱만 이렇게 가지고 오면 자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하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식이 되고요. 여기는 그냥 x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한 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한 번,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러한 것까지 이제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공식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문자도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알고리즘 방법인데, 첫 번째 공통 부분이 보이면은 그 공통 부분을 바로 묶어내면 뭔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의 항을 이렇게 끊어보는 시야를 갖게 되면 이렇게 두 항에서는 a제곱이 공통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서는 마이너스 4가 공통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수를 둘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역시 공통으로 보이는 부분이 또 있어서 이렇게 묶어내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첫 번째 부분에서 공통 부분을 못 찾았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 부분이 보이질 않죠. 이럴 때면 차수가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후에 인수분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가 지금 A가 있고 B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B의 가장 높은 차수는 제곱까지 올라가고요. A의 가장 높은 차수는 1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낮은 차수로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두 개의 항에서 A를 묶어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 이런 식으로 써줬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또 공통 부분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들 보이고요. 이렇게 보면 또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들을 또 이렇게 묶어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을 봤을 때 가장 높은 차수도 제곱이고 x제곱이고 y의 가장 높은 차수도 제곱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수가 서로 같아서 우열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자, 그냥 마음에 드는 문자 하나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x로 먼저 이제 문자 순서가 빠른 거 위주로 이제 많이 하죠.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항들을 분해해서 볼 수가 있고요.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런 식으로 묶어서 보았을 때 이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크로스곱을 활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리 백날 설명해봤자 직접 해보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볼게요. 공통 부분이 보이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을 때 x는 세제곱, 그 다음에 y는 제곱이 보이네요. 근데 z는 1차항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z로 얘를 기준 잡아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Z가 있는 항들부터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Z가 있는 항 이렇게 두 개가 보이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묶은 다음에 Z, 그 다음에 Z가 없는 항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묶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인수분해 되는 것들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통인수 한번 묶어주게 되면, 자, 여기가 한 번 또 되네요. 똑같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하고 여기 있는 부분이 같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묶어내서 z 플러스 x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x 높은 차수 제곱이고요. y도 제곱이고요. z도 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x, y, z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제 x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자, x가 포함된 항들 한번 볼게요. x 제곱이 포함된 항들. 자,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그러면 x 제곱으로 묶어서 y-z. 그 다음 x 1차 항들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가 헷갈리지 않게 2차라고 써주고, 자, x를 하나 가지고 있는 항들 여기 있네요. 이렇게 두 개. 자,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x 묶어서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 나머지 항들 써주는데 이 두 개의 항은 yz를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묶어서 y-z. 근데 이때 가운데 있는 이 항을 보게 되면은 이 항 같은 경우에는 y-z와 y 플러스 z로 인수분해가 돼서 지금 여기, 그 다음 여기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고요. 중괄호 열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z의 x 플러스 yz.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 크로스곱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가운데 항 계수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x-y와 x-z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하는 다항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치환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3차 이상의 다항식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인수정리, 즉 조립제법을 말합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는데요. 조립제법이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떤 다항식 fx가 있을 때 x-알파의 나눗셈을 생각을 해서 여기 qx 이렇게 있게 되면 자, 이 값은 당연히 이제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된다면 어떤 다항식이 그러면 그 다항식은 반드시 이런 형태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인수 정리였어요. 이 인수 정리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알파를 찾는 거고요. 어떤 다항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값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알파의 값은 자, 다음과 같은 수 중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 가끔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혹은 3분의 2, 뭐 이 정도 범위 안에서도 나오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최고차 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고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그젬플 문제 바로 한번 적용을 해서 볼게요.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이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인데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떼고 보면 자, 1의 약수는 그냥 1이고요. 그 다음에 6의 약수는 1, 2, 3, 6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최고차 항의 개수 약수가 이제 여기가 분모죠. 여기가 분모고 상수항의 양의 약수 여기가 분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분모고
여기가 분자예요. 여기 이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는 1, 2, 3, 6이 있을 거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들이 이제 후보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러한 수들을 그러면 하나씩 일일이 다 대입을 해 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진 않고요. 어느 정도 암산 능력 기반으로 하나씩 다 해봅니다. 먼저 1을 한번 대입해 보면은 곧바로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앞에 개수가 7과 6이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왠지 1을 대입해 주면 될 것 같은데 방금 1은 안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가 플러스 7로 바뀌면서 딱 0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요. 아, 이때 이 값이 우리의 알파의 값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립제법을 진행해 주는데, 이 창이 비어 있으면 0이라고 쓴다고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써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머지 없이 뚝 떨어지는 거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조립제법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주어진 fx라고 하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얼추 인수분해가 되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뒤에 있는 이 식이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 2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주면 크로스고 확인하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돼서 주어진 이 식을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 거고요. 1번 문제에 공통 부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이렇게 공통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제곱 플러스 6x를 그냥 곧바로 a로 치환을 한다면 주어진 식은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하면 자, 이렇게 돼서 상수항 추가적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때 이제 여기가 8하고 2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을 풀어주게 되면 자,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2하고 4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4.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더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 거고요. 2번 문제 이렇게 1차식 4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상수항의 합이 같아지게끔 2개씩 묶는다 라고 했는데, 이 항과 이 항의 합을 한번 보죠. 상수항끼리 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합이 지금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과 이 항도 이렇게 보죠. 그럼 상수항의 합이 또 마찬가지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2개 먼저 묶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의 다항식을 또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통 부분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따라서 2번 문제 좀 천천히 갈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2 그리고 플러스 24가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을 A로 이렇게 치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수항 한 번 더 계산해 주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4A에 플러스 48 여기까지 왔는데 인수분해 확인하죠. 6과 8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 곱이 마이너스 14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따라서 A-6과 A-8인데 이때 A가 X제곱 플러스 X였기 때문에 치환 풀어주고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 있으면 더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되는 확인을 한번 해보면은 지금 요 부분 3하고 2로 되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서 뒤에 거는 그냥 그대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본 예제 7-2번 1번 x 4제곱이죠. x 4제곱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키포인트는 제곱을 치환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면 자 이렇게 되겠고요. 인수분해 그냥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 1 주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치환 풀어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20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주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보죠. 여기도 당연히 이제 치환 제곱이 이제 이렇게 치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한번 해주고 5, 1 뭐 되는 거 있나 되는 거 있죠.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주면 플러스 3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 치환 풀어주면 됐는데 여기서 합차 공식 보이니까 이 부분 한 번 더 진행 자 이렇게 2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합차 공식으로 이제 뭔가에 이런 꼴을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뭔가의 제곱 빼기 뭔가의 제곱 이런 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제곱에 여기 있는 플러스 1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쟤를 위해서 마이너스 2x 제곱만 남겨놓고 여기 있는 것 중에 2개만 일로 오고 나머지 4개는 저쪽으로 가서 4x 제곱이 되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있는 4x 제곱도
이렇게 제곱수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x제곱 빼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x제곱 더하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더 되는 거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이제 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3번은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4번 가죠. 4번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y제곱 9y 4제곱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꼴로 가는 게 이거 제곱 빼기 이렇게 제곱 빼기 제곱으로 가는 게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항의 변화를 살짝 도모할 거고요. 자, 여기 앞에 개수 이제 9인 거 확인하게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6x제곱 y제곱이 들어오게 되면 자, 개수가 딱 맞아지게 되죠. 완전 제곱 할 수 있는 개수가. 그런데 이제 이 뒤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밸런스가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x제곱 y제곱을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3y제곱에 대한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2xy의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도 제곱수로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고요.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빼주고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더해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되는 거 있나 없나 확인을 했을 때 되는 게 없습니다. 풀풀이나 마마나 여기 있는 2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공식이 언능 떠오르지 않고 굉장히 이제 복잡해 보입니다.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차수를 보게 되면 A는 세제곱까지 올라가고요. B 같은 경우는 제곱까지 올라가니까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거고 자, 그래서 1번 문제 그냥 곧바로 이제 바로 식을 갈게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B제곱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때 여기에다가 이제 암산이 되면은 참 편하죠. 공통 부분이 보이는 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부분과 이 식 안에서의 이렇게 A 플러스 1이 다 공통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을 이렇게 묶어내 주고 나머지 항들을 정리를 좀 해주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추가로 여기 뒤에 있는 인수가 뭔가의 두 개 곱으로 이제 곱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개해서 이쁘게 모양만 다듬어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제곱 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ab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오고 플러스 b도 있고 마지막 상수항 이런 식으로 답을 이쁘게 써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식을 보는데 x도 2차항까지 가고 y도 2차항까지 가니까 뭐 이럴 때는 어떤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3x 제곱 가고요. 그 다음에 1차 항들 계수 묶어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마지막 x가 없는 이 항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크로스곱이 확인이 됩니다. 인수분해가 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로 바꿔주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앞에 있는 3 보이죠? 이 3까지 해서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데 여기에 상수항이 이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이렇게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1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자, 이렇게 계산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계산되면 이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둘이 더해 보면, 자, 확인이 되죠. 이 마이너스 부호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숫자들 이제 이렇게 다 정리해 주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x만 이렇게 붙여서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 3x 플러스 y 플러스 2 한 덩어리,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한 덩어리. 자, 공식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공통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쭉 가요. x, y가 뭐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인수 정리를 이용한다고 그랬고,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어떤 알파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x에다가 뭐 1도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뭐 이런 값들을 대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식의 값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이제 fx라고 했을 때 f-1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 7, 7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0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지금 0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조립제법 갑니다. 자, 나머지가 0이 나오는 거 꼭 확인해야 됩니다. 나머지가 0이 안 나오면은 잘못한 거예요. 따라서 위에 있는 저 식은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몫이고 나머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이때 이 뒤에 있는 이 식 추가적으로 인수분해가 더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더 됩니다. 더 되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7 나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자, 2x-1과 x-, 이렇게 최종적으로 1번 인수분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을 보면은 얘도 이제 fx라고 했을 때, 자, f1 대입해 보면, 자, 이렇게 소거되고 0 나오는 거 확인이 되는데,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해 보면은 또 이렇게 소거가 되고 또 0 나오는 게 또 확인이 됩니다. 지금 얘는 이제 4차식인데 지금 0으로 만드는 x값을 두 개를 찾았거든요. 1과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자, 먼저 1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마이너스 1로 곧바로 이어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x-1,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대로 써주게 되면 번거롭게 두 번 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곧바로 4차식이 이렇게 1차식과 1차식과 그 다음에 2차식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뒤에 있는 부분 한 번 더 되는 거죠. 요 2하고 3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숫자로 나와 있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를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가 많이 등장하니까 x로 치환하면은 2026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크니까 x 플러스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이렇게 되는데 분자는 인수분해 공식 떠올리고요. 분모 같은 경우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만 남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원래 2025였으니까 답은 2024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많이 등장하는 어떤 수를 보는데 100을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x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식 보이죠? 이제 이 식 같은 경우가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치환이 될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근호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이제 묶어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묶고 자, 이렇게 묶어 보면 x제곱 플러스 3x와 x제곱 플러스 3x 그리고 2 이렇게 들어가서 자, 공통으로 있는 부분 또 치환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 이거고 완전 제곱식이죠. 자, 이거고 그래서 얘는 절대값 a 플러스 1인데 일단 얘가 양수니까 그냥 a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고 a가 뭐였냐라고 보면 a는 이제 x 제곱 플러스 3x였고 거기에 1 한 번 더하고 근데 이때 또 x가 뭐였냐 하면 100이죠. 1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00 플러스 1이니까 1301.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부터 x, y에 이렇게 복잡한 수를 이렇게 대입을 하는 문제는 아닐 거고요. 주어진 이 식의 인수분해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둘둘씩 가까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부분을 보면 인수분해가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됩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도 한번 보게 되면은 x, y를 공통으로 묶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주어진 조건이 있죠. x와 y의 값을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을 먼저 구해보면 이것과 2-루트 3을 더하는데 숫자가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간단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4 빼기 3에서 여기도 1. 그러니까 합과 두 수의 곱이 이렇게 쉬운 숫자로 나오는 걸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x제곱 y제곱 같은 이 경우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x 플러스 y 추가적으로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3xy. 지금 얘하고 계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xy, x 플러스 y. 자, 이렇게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합에다가는 4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곱의 자리에다가는 이제 1을 대입하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마무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계산을 쉽게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